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는 질문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과에 입학을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주변으로부터 프로그래밍이 뭔데? 라는 질문을 받게 될 텐데요. 네, 그럴 때 머뭇거리지 않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그 프로그래밍을 시작했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 답변을 하려면 이 단어 자체가 지금 그 두 개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게 첫 번째 일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먼저 생각해 보면 컴퓨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그 계산을 잘하는 녀석이 되겠죠. 자, 프로그래밍은 다음과 같이 쓰는데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공연장 같은 데 가면 입구에서 이렇게 팜플렛을 나눠주는데 거기 팜플렛 메뉴에 프로그램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공연에 대한 순서를 나열해 놓고 있죠. 예, 그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질문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었으니까 도대체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뭐에 대한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것일까요? 자, 아마 많은 학생들이 그 대답을 잘 했을 텐데요. 바로 계산 방법에 대한 계산 방법과 그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산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있는데요. 이 계산 방법은 너무나 익숙하죠. 자, 그런데 뭐 서너 살짜리 애들한테 배우지 않은 애들한테 물어보면 답변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계산에 대한 방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 보면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나중에 합니다라는 그 순서도 여러분들이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란 다시 한번 답변해 보겠습니다. 어떤 계산 방법과 순서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이 그 2 곱하기 3을 계산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쓰기로는 이렇게 쓰죠, 그죠?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요런 기호드 그 아라비아 숫자랑 곱하기 기호랑 요런 등호 요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고 또 구구단을 배웠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2 곱하기 3은 바로 6입니다 라고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타나기 이전에는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 막대기를 생각을 하고요. 막대기 2개짜리를 세 무더기를 가지고 올 겁니다. 두 개, 두 개, 두 개를 세 번 반복하는 거겠죠. 그래서 쭉 나열해 놓고 하나하나 세면은 6개입니다. 그래서 이거 답이 6이구나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그 기호를 좀 이용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건 사람이 머릿속으로 구구단을 배웠을 때 떠오르는 장면이라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릴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내려줘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정확한 의미는 파악하기 힘들지만 한눈에 이게 뭔가 3 곱하기 2를 계산하는구나 정도는 좀 알 수가 있죠. 자, 컴퓨터에서 이제 이러한 그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거기에 적합하게 그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컴퓨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적어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CPU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고 모니터로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그 처리되는 데이터는 기억 장치에 기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그림에서 기억 장치를 굉장히 크게 그렸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전문성 있어 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메모리에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와 그 명령을 읽어옵니다. 어디로 읽어오냐면 CPU로 읽어오는 거예요. CPU가 계산을 담당하는 녀석이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고 다시 메모리로 저장을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기계적으로 읽지 마시고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떠올릴 수가 있는지 시도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그 사이에 컴퓨터 하드웨어 구성 요소 슬라이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보통 이제 그 케이스 안에 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큰 게 이제 메인보드고요. 이 메인보드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PU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다음 메모리,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화면에 뭔가 출력할 때는 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하드디스크. 기억 장치는 메모리도 있지만 얘는 전원을 끄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걔를 영원히 기록하려면 하드디스크, 요새는 SSD라고 하는 장치에 기록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전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자, 개념적으로 또 그려보면은 방금 봤던 거를 입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출력 장치 모니터가 있고요. 이 초록색이 지금 메인보드고 메인보드에 장착하게 되는 요것이 이제 CPU를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장착하는 거가 메모리 기억 장치가 되고 이런 슬롯들이 있는데 이런 슬롯들에 여러 가지 부가 장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겠고요. 얘는 전원 장치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하드디스크가 있고, 예전에는 그 CD-ROM이라고 해가지고 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좀 더 확장해서 보면은 여기 그 스캐너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입력 장치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출력 장치에는 그 모니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스피커도 출력 장치고요. 또 그 프린터기도 출력 장치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는 뭐 마이크, 카메라 이런 것들도 이 컴퓨터에 쉽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입력 장치에 해당하겠네요. 자, 실제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 본체 껍데기를 드러내보면 지금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그 메인 보드고요. 그다음에 여기 날개 달린 곳 밑에 이제 CPU가 달려 있습니다. CPU는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냉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색깔이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메모리를 여러 개를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그 슬롯이 있는데 뭐 PCI 슬롯 이게 대표적이고요. 이 슬롯에 이게 하나가 꽂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래픽 카드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귀퉁이가 살짝 보이는데 이것이 하드디스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 하드디스크가 3개 있는 그 컴퓨터를 갖고 있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자, 요 레이아웃은 그 이 케이스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이 위치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구성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걸 개념적인 그림으로 다시 살펴보면은 중간에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했는데요. 이게 CPU, 영어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Central Processing Unit. 유닛이 여기 장치이고요. 처리니까 프로세싱, 중앙, 센트럴 중앙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키보드와 같은 입력 장치에서 정보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처리된 계산 결과를 다시 화면, 모니터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이제 그 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고요. 명령을 또 읽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적으로 저장해야 되는 데이터인 경우에는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담당하는 게 조금 방금 살펴봤던 그 하드디스크, 뭐 SSD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자, 여기 그 주기억 장치를 굉장히 크게 그렸죠, 그죠? 앞에서 설명했던 그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그 설명해 보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명령이랑 데이터를 읽어옵니다. 어디로요? 중앙 처리 장치로 읽어와야 되죠. 읽어와서요. 계산을 합니다.
얘가 계산하는 장치니까요. 계산을 하고 그 결과를 여기에 놔두는 것이 아니고요. 다시 주기억 장치로 내보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으로 내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로 내보내게 됩니다. 이 과정을 그림이랑 결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이 슬라이드로 왔는데요. 바로 넘어가지 말고 좀 전에 봤던 그림을 보면서 이 문장을 안 보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한두 번 정도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메모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그릴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각형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칸을 쭉 층을 나눕니다. 그리고 왼쪽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써주는데, 자, 이것이 메모리 칸을 구분하는 데 쓰이는 주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address, 옛날 말로는 번지라 그러죠, 그죠? 저는 번지에 좀 익숙한데 0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각 번지에는 내부적으로 칸이 또 8칸이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각 칸에는 숫자가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단 컴퓨터에서 다루는 숫자는 전기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전류가 흐르고 안 들어오고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전압 볼테이지가 뭐 5V냐 0V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0 또는 1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진수가 쓰이고요. 여기에 그 이진수 값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한 칸에는 0 아니면 1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자, 이쪽에서 이제 이 0 아니면 1, 요 한 칸에 해당하는 것을 이쪽에서는 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BIT. 그리고 이 비트가 여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총 8개의 비트를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이 8개의 비트를, 1바이트, BYTE, 1바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약간 정리를 하면요. 0 또는 1을 가질 수 있는 그거를 1비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8개의 비트가 합쳐진 것을 우리는 1바이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바이트가 1000배 1바이트가 1000배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1k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추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컴퓨터를 딱 켜면은 여기에 0이 다 들어가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임의의 값이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 프로그래밍 할 때에는 이 필요한 만큼의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받아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모리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조금 전에 봤던 이 2 곱하기 3 식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은 코드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줄은 메모리 어디엔가에 2를 저장하라는 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메모리 어디엔가에 3을 저장하라는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원래는 메모리에 저장을 하려면 이 번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6번지에다가 2를 저장을 해, 100번지에다가 3을 저장을 해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번지로 그 관리를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억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알파벳 기호를 대신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마지막 줄은 좀 해석이 복잡한데요. 자,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면은 메모리 어디엔가 저장되어 있는 2를 읽어옵니다. 어디엔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메모리 어디엔가 저장된 3을 읽어오고요. CPU로 읽어옵니다. 그리고 CPU는 2와 3을 이용해서 곱하기 계산을 합니다. CPU의 역할이 계산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산 결과를 다시 메모리 어디엔가 여기서는 C라고 되어 있는데 저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ABC라는 그 알파벳이 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르는 말은 변수예요. 영어로는 이제 variable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 이렇게 쓰면은 메모리 어디언가가 번지가 있을 텐데 A라고 지칭된 메모리 어디엔가에 2를 집어넣으시오. 네,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림이? 자, 요렇게 하면은 메모리 어디엔가에 3을 집어넣으시오. 라고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6을 집어넣게 되겠죠. 자, 이처럼 그 메모리 어디엔가 그 공간에 값이 2였다가 3이었다가 6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다라고 해가지고 변하는 수, 변수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기호도 쓰였는데요. 이 기호는 굉장히 중요한 그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기는 이제 어떤 계산, 연산을 하라는 기호가 되겠고요. 특별히 이 기호의 역할은 저장을 하시오, 할당을 하시오라고 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등호라고 불리우는 기호인데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등호의 역할로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는 등호, 연산자 이렇게 등호라고 하죠. 등호. 자, 근데 컴퓨터 프로그램 네,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써보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1이라는 값을 왼쪽에 있는 요 기호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A라는 변수에 저장하라 이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에 걸맞는 이름을 부여하면 얘는 등호가 아니고요. 할당 네, 할당 연산자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로 다시 정리를 해놨네요. 자,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저장해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둡시다. 이 할당 연산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 프로그래밍이 데이터랑 명령을 메모리에서 읽어오고 계산이 다 끝나면 다시 메모리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메모리에 그 값이 들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그래서 이때 이 할당 연산자가 메모리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저장을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끝났고요.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을 시작을 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실습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습은 다음번에 파이썬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그 실행하는 방법도 설명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 다음에 실습할 때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안 보고 할 수 있게끔 미리 연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설명이 끝나고 나면 종이에다가 그 안 보고 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자, 그 컴퓨터는 이제 계산을 잘한다고 했으니까 2 더하기 3 계산을 다음과 같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 줄 한 줄을 이제 코드라고 얘기하고요.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딱 보면은 뭐 2 더하기 3을 한다는 걸 알겠죠, 그죠? 그래서 A에는 2가 들어있고 B에는 3이 들어있고 C에는 5가 이렇게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 2 더하기 3을 계산을 했지만 우리 사람은 그게 그 계산 결과를 볼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모니터를 통해서 계산 결과를 출력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력하는 그 명령은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말은 print라는 말입니다. print 해주고 다음과 같이 그대로 타이핑을 해주면 화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의미를 좀 짚어보면요.
여기 이중 따옴표로 되어 있죠. 예, 헛따옴표도 되는데요. 이중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그대로 출력해 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파이썬 명령입니다.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출력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변수 C에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변수에 저장된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없는 거고요. 요건 지워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그 규칙이 따옴표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화면에 출력하라는 규칙이었기 때문에 화면에는 C가 찍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화면에 O가 이렇게 찍혀야 되죠. 그러려면 이 이중 따옴표를 없애고 그냥 변수 이름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내용을 화면에 출력을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총 5개를 출력을 하는데요. 네 개네요. 하나, 둘, 셋, 4개를 출력을 하는데 출력 결과가 그대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결과랑 얘를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다운표 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출력했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A에 2가 들어있고 B에 3이 들어있으니까 2, 3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세 번째가 조금 복잡한데요. 출력할 내용은 이렇게 따로따로 별도의 프린트를 써가지고 출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프린트에서 여러 개를 출력을 하게 하려면 사이사이에 출력하려고 하는 것 사이사이에 콤마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세밀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C를 먼저 출력을 하니까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콤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칸을 띄웁니다. 한 칸을 띄우고 그 다음에 한 칸이 띄어져 있는데 요거는 사람이 보기에 편하도록 한 칸을 띄운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그 출력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에 이중 따옴표로 되어 있는 요 기호가 출력이 되고 또 콤마가 있으니까 한 칸이 띄워지고요. A가 출력되고 또 콤마가 있어서 한 칸이 띄워지고 다음에 더하기 기호가 출력되고 콤마 때문에 한 칸이 띄워지고 마지막에 3이 출력됩니다. 요것도 생략이 돼야 됩니다. 파이썬에서는 요거를 쓰지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가지를 더 배워볼 텐데요. 앞에 거랑 똑같은데 콤마가 들어가고 AND가 들어갔습니다. 콤마가 들어가고 AN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뒤에는 여기 한 칸이 띄어진 공백이 들어갔고요. 여기는 공백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역슬래시 n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그 실행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실행 결과로부터 이 AND의 역할을 좀 유추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헬로 월드를 그대로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콤마가 있으니까 콤마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칸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예, 특별히 AND일 때는 한 칸을 띄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AND인데 한 칸을 띄웠죠? 요것 때문에 여기 한 칸이 띄워진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프린트로 넘어가는데 이때는 한 줄을 띄우지가 않습니다. 띄우지 않고 A, 2를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AND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서 B는 3을 출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AND의 요 부분에 대해서는 줄을 넘겨가지고 프린트해서 줄을 넘겨서 이 내용들을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얘를 출력하고 맨 끝에다가 한 칸을 띄워라. 거기까지입니다. 한 줄을 띄워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얘는요. 출력을 하고 아무것도 띄우지 마라. 계속 이어서 그 다음 거를 출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고요. 얘는 맨 끝에다가 한 칸을 띄워라 라는 명령을 준 겁니다. 여기 화면에는 제가 역슬래시
역슬래시인데요.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우리 한글 윈도우에서는 원표시로 나오기도 합니다. 자, 키보드에서는 여러분 엔터키 바로 위에 있는 그 키가 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요. 얘를 눌렀는데 얘가 화면에 나올 수도 있지만 같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서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변수의 값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출력하는 방법이 print 변수 이름을 써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변수값 2를 화면에 출력을 하고 한 줄을 띄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써주지 않고 끝에다가 and 라고 해줘도 역시 한 줄을 띄우게 됩니다. 자, 이때 이거를 이제 헛다운표로 써줘도 되고요. 이중 다운표로 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 줄을 띄우게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만 써줬던 것이 사실은 이 뒤에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했던 요 부분,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코드라고 했고, 이렇게 타이핑하는 것을 코딩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코딩한 부분을, 요 코드를 여러분들이 안 보고 종이에 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 결과도, 예측되는 결과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주시고요. 앞에서 봤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것도 쓸 수 있고 이것도 쓸 수 있는지를 읽게 되도록 꼭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